질문하자. 유교 국가의 즉위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과거 그 조선시대 때 왕에서 왕으로 전달하는 거, 왕권을 넘겨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 자, 유교 국가에서 즉위식, 이런 형식이 되게 중요해. 1000명을 양도하는 의례다. 1000명. 이거는 어길 수 없는 게 1000명이죠. 1000명을 양도하는 의례인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위를 이끌어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자, 그래서 즉위식이라는 게 단순히 세레모니 형식이 아니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이 의례적인 것이고 왕위 계승, 즉위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즉위식에 갖고 있는 의미 세 가지를 반영하는 거다.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국위 선양하는 그 선양이야. 좋은 걸 막 드날리다. 자, 넓게 펼치는 거지, 그지? 이는 유교 정치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요순 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거고, 형제나 장자. 우리 장자가 첫째 아들이지, 무슨 백만장자 하면 부자를 말하는 거고, 알아니? 그래서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야. 뭐가? 단순한 세습 방식이 아니라고. 그냥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격은 뭐냐면 충분히 성군이 될 수 있고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위 자격은 나오잖아. 이거 봐. 뭔데? 덕이 있어야 되고요. 공공성으로 집약된다. 이게 없으면 왕위 계승에 자격이 없는 거야. 여기 자격을 갖췄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다. 덕은 공손, 겸양, 효도 등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이런 거 조심해야지. 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손하다, 효도를 잘하다, 그런 필요 없어. 그러니 백성의 화목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게 공적으로도 확대돼 있어야지. 그게 바로 능력자 덕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뭐 했어? 하늘이 제사 지냈지. 뭐 기우제 이런 것도 지내기도 했어.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이런 거 조심해.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위에도 많았지? 뭐라고?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이런 말들 조심하라는 거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적이다. 자격을 갖춘 자 다스려야 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 정당성이 부여된다.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것,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를 통해서 시인의 화목을 갖춰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선양에 담긴 생각이다. 결국 덕이 있는 자가, 즉 나라를 받아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시인의와 화목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즉위식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태어났다 그래서, 왕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왕이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자격이라는 게 있어. 덕. 공적인 덕. 자, 그러면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으로 담으려고 하였고,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다. 방식이 중요한 거지.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인 정도전은 삼봉, 호가 삼봉이야. 촌스러워. 조선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야. 사실은 이성계는 왕이고, 사회, 제도, 정치, 법률 다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야. 정도전은 군주의 지위도 도덕성에 기초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조선은 혈통에 따라 적장자가 승계를 우선시하고 실제로 선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자, 실제로 적장자인데 문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태종 같은 사람은 삼남이었잖아, 그지? 세 번째.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장자가 아닌데도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왕의 후계자는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여기 중요하지, 덕의 계승자를 더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다. 따라서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된다는 이상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무조건 적장자니까 승계, 이게 아니라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돼야 돼. 이게 매뉴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중요했다는 거지. 즉 조선의 즉위식은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 왕을 상징하는 도장인 대보를 받고 어좌에 오르는 의식, 그래야지만 비로소 즉위하는 거예요. 즉위 사실을 온 나라에 고하는 교소를 반포하는 의식, 즉 즉위하는 데 상황에 따라서 절차적인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약간씩 달랐지만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구현하는 것은 목적이고 이것은 동일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먼저 왕이 누구에게 물려준다. 왕명으로 하는 거지. 유언을 남긴다든지 도장, 여기서 대보라고 그러는데 큰 도장이 네모난 도장이 있어. 그거를 준다든지, 그리고 임금의 자리인 어좌에 오른다든지, 그리고 백성들한테 교서를 반포한다. 이런 형식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돼?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지. 조선의 왕이 계신 방식은, 자, 이거 외워두세요. 수선, 사위, 반정. 반정은 많이 들었지? 자, 수선은 뭐냐면 왕이 살아있어.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왕이 안 죽었는데 벌써 다음 왕이 올라오는 걸 수선이라고 한다. 혈통 내에서 왕권의 이동이지만 통치자로서의 최고의 자질인 덕을 기반으로 한 계승이다. 죽기 전에 물려준 거야. 이전의 왕, 다음의 왕이 직접으로 물려준다는 점에서 선양과 비슷하다. 선양도 다음 때의 적장자에게 혹은 왕이 남긴 유언에 따라서 물려주는데, 여기는 지금 수선의 경우에는 그래서 왕이 다음 왕에게 물려준다. 이게 선양인데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걸 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선일 때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령을 내리는 것, 즉 선왕이, 앞에 왕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명령하는 거. 이후에 선왕이 후계자의 대보를 전하면서 후계자는 사양의 글을 올리고 대보를 다시 선왕에게 바치면 요식행위지, 그냥 하는 거야. 겸양의 태도를 보여줘. 자, 이러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후계자의 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이게 뭔데요? 계속 선왕한테 사양의 글을 올리는 거야. 대보를 다시 바치는 거. 이게 바로 겸양의 뜻을 전달하는 거야. 후계자가 혈통이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 아까 뭐였지? 덕이었지, 덕.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양, 겸손함도 갖고 있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명을 받고, 선왕의 왕명을 받고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래야지 정당성을 얻는 거야. 이렇게 후계자의 덕을 강조하는 절차, 아까 있지? 사양하는 글, 대보를 다시 도로 바치는 거, 이런 과정이 여러 번 거치는데, 이게 바로 후계자의 덕을 강조하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왕의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에 신하들이 경하,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은 새 왕의 등극을 백성과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로 거행되고, 뭐 다를 거 없어요. 경하라는 게 신하들이 글을 지어가지고 후계 왕이 정당하다, 또 겸양을 갖췄다, 우리의 다음 왕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축하한다. 뭐 이런 거예요. 새로운 왕은 덕에 기반한 어진 정치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책임감을 드러내는 등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부분 이제 수선이야. 수선. 선왕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를 정하고 대보도 주고, 그러면 겸양의 글, 즉 사양하는 글을 지어 올리고 또 대보도 다시 되돌려주고, 신하들은 경하 교서를 반포하면서 훌륭한 왕이다, 후계왕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책임감과 다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수선이고, 두 번째는 사위. 이름을 알아두라는 거야. 선왕이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 선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이건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 그렇지? 조선시대 대부분의 왕위 계승은 사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일반적이라고 얘기했자 분명히 대부분이라 했으니까.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의 죽음이란 특수성이 반영되어, 수선은 즉위식이 궁궐 전에서 행해졌지만 이와 달리 문에서 행해진다. 이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하며 차마 왕위에 나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에서 거행된다.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전에서 편하게 치를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은 게 사위란 말이야. 선왕에 대한 효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왕위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통하는 의식인 국상의 일부로 포함됐다. 국상이니까 나라의 초상이 난 거야. 선왕에 대한 장례식, 그거 하면서 전이 아니라 문에서 치르는 게 바로 사위다. 새로운 왕은 왕위 계승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고, 먼저 상복을 입은 의식을 거행한 다음에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진행됐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자 한 거야. 후계자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함으로써, 여기서 당연히 효겠지, 부모에 대한 효. 새로운 왕은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왕으로서 후계자로서의 능력, 덕의 계승자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늘의 뜻을 따른 것임을, 즉 위에서 말한 대로 천명임을 강조하는 것이,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사위였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반정이라는 건 좀 그렇지, 난세를 바로잡아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군사를 일으켜, 우리가 잘 아는 인조 반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도세자 누구야? 문단세, 세조의 즉위, 이런 것들은 반정이라고 해야 되겠지.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야. 반정은 왕조를 교체하는 역사혁명이 아니라 기존 혈통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야. 이게 완전히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자, 새로운 왕을 정할 때 무엇보다도 왕의 유덕함을 강조했다. 계속 왕의 자질, 왕의 능력, 왕의 성품, 이런 것들을 반영한단 말이야. 반정의 명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왕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반정이었다. 또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권력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의 왕의 덕이 모자라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부각하는 의도도 있다. 반정은 임금의 유언이나 명령을 통해 선왕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신하들에 의해, 자 여기 중요한 말이지, 신하들에 의해 새로운 왕을 추대되었지만 유교 질서상 신하들이 왕을 세웠다고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의 승인을 받는 형식, 이게 결정권은 마지막에 혈통 왕족들에게 있는 거야. 그 중에 대비니까 대비마마 그러면 보통 할머니지, 그지?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그렇지, 형식적인 절차지. 이미 다 왕을 정했고 반정을 통해서 왕권을 획득했지만 마지막에 승인을 받는 거야. 형식적인 절차. 대비가 선왕의 부덕함을 표현하게 하고 신하들이 세운 왕을 허락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정당성을 추구한 것이다. 반정은 급박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므로 즉위식은 되도록 간단하게 진행되고 즉위 후 내리는 교서에서는 폐위된 왕의 폐정을 고발하고, 그러니까 쫓겨난 왕의 폐정을 고발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반정의 정당성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게 반정의 마지막 과정이란 말이에요. 절차.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조선시대 왕위 계승 방식 이거하고 즉위식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을 잠깐 설명한 거야. 유교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왕위 계승은 당연히 절차대로 가는 게 중요해. 여기서 말한 대로 한다면 아까 그 수선이나 혹은 사위 같은 방법이 그래도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왕위 계승의 후계자는 절대로 1순위가 무조건 혈통은 아니라는 거. 자격을 갖춘 자가 왕위에 오르고 선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왕위 계승이다. 그래서 자격을 보니까 덕을 갖춘 사람, 능력자의 사실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고 이게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즉 공공성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 덕을 지닌 사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왕위 계승 방식, 아까 나눴던 수선, 왕이 생전에 살아있고 왕위를 물려주는 방식. 두 번째, 선왕이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왕위에 오르는 사위라는 게 있고, 마지막 기존의 왕이 잘못됐어. 그래서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반정. 이게 바로 즉위하는 왕위 계승 방식이다. 또 모두 구체적으로 내용은 좀 다르지만 마지막에 이 새로운 왕이 추구해야 되는 건 선양이란 말이에요. 선양. 아까 얘기했지. 국위선양처럼 드높이고 펼치고 좋은 것을 정치로 발휘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자, 그러면 본문을 했으니까 문제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부터 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걸 찾는 거야. 1번. 유교국가에서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왕위 계승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장점과 단점을 논의한 건 아니야. 그럼 뭐 왕위 계승 방식이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게 아니고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 어떤 때 사위를 하고 어떤 때 수선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2번 통시적 관점. 자, 통시적 관점 아니고요. 통시적 관점이면 시간 순서대로 시대 순서대로 하는 건데 여기는 한 가지 사안을 이렇게 나눈 거야. 나눈 거. 즉위 방식 1, 2, 3 이걸 나눈 거지 통시적 관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나눈 거 알지? 수선, 사위, 반정 이런 식으로 나눈 거야. 3번 구체적인 역사자료 안 나왔고요. 인용도 안 나왔어. 다른 나라의 왕위 계승 방식 전혀 안 나왔고 5번이 정답이네. 조선시대에 행해진 즉위식, 유교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 담긴 가치관 그리고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5번이 정답이고 5번에 보면 수선, 사위, 반정 이거 설명하고 나서 뭐라 했냐면 후계자의 덕을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이 선양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지. 2번으로 할까?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자, 2번 조선 3대 또 나왔네. 3대 왕인 태종은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어. 그러나 양녕대군의 행실이 바르지 않아.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 이에 대해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1000명을 떠났음을 인정하고 세자를 폐하했다. 이후에 태종은 적장자의 원칙에 따라 양녕대군의 장자를
새로운 왕자로 책봉했다. 영의정 유정현은 모든 일에 따라야 할 법도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진 이를 세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이 어진 이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덕을 갖춘 사람이겠지. 태종은 결국 영의정의 의견에 따라 셋째였던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그럼 여기서 적장자의 승계는 아니었지. 그리고 두 달여 후에 태종은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자, 그러면 적장자가 아닌 충녕대군이 왕이 된 그 역사적 사실 볼까? 자, 그럼 왜 태종은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줬을까? 1번, 태종이 제시한 적장자의 원칙은 유교 이상에 맞게 혈통 중심의 세습을 목적으로 한 거겠군. 자, 혈통 중심이라는 건 위에서 말한 대로 적장자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적장자가 아닌 덕을 가진 자. 대구는 법과 도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영의정 유정현의 말을 따라서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건 적장자의 원칙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녕대군은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혈통 중심의 세습이 아니었고, 2번 봐봐. 태종이 처음에 생각을 바꾸어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세자로 삼는 기준이 적장자 혈통 중심이 아니라 덕, 아까 얘기했던 효도, 겸양, 능력이라고 그랬지, 그지? 정답은 2번이래. 그래서 태종이 충녕을 왕위로 삼은 것은 덕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수선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패한 것은 새로운 왕이 될 충녕대군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패한 이유가 뭐냐면 양녕대군이 왕으로서의 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패위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윗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래. 태종이 세자를 다시 정한 후 2달여 만에 왕위를 물려준 것은 조선 왕위 계승 방식이 항상 선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항상 선양이 아니라 원래는 사위의 방식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영의정 유정현은 어진이가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선양의 가치를 고려하여 형제나 장자를 배제하고 후계자를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만약에 여기 양녕대군이 어진 덕을 가지고 있었으면 유정현은 반대하지 않고 후계자로서 장자를 삼아야 한다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장자가 우선이고 덕을 갖춰야 되는데 장자이긴 하지만 덕이 없기 때문에 충녕대군이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 자, 수선과 니은은 사위다.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선양을 담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방식이다. 선양. 모두 유교적 가치, 덕을 강조한 거니까 선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왕위 계승이 하늘의 뜻을 따른 것을 보여주는 정당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이게 지금 새로운 왕위 계승자에게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즉위할 때 모든 절차와 과정이 모두 그렇단 말이야. 이건 동일한 뜻이야. 3번. 기업과 니은은 왕위 계승 발생하게 된 상황의 차이지 선왕이 살아있을 때 물려줬냐, 죽은 다음에 사후에 승계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장소가 달라지고, 수선은 기쁜 일이니까 전, 사위는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문에서 치루었다. 그래서 장소가 달랐죠. 맞았고. 4번. 기업과 달리 니은은, 자, 니은 볼까?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은 채, 자, 상복을 입은 채가 아니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자, 상복을 입고 거행한다가 임시로 일상복장을 입는 방식, 그게 바로 즉위식의
절차였다. 4번 틀렸고 5번 기억에서 후계자가 왕위를 사양하는 글을 올려 겸양의 표현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후계자가 애통한 마음을 표한 것 모두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자질을 갖고 있는 왕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 정답은 4번이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다. 4번으로 갈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자, 여기는 누구 나오나? 이번에는 광해를 폐위하고 능양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세울 때 왕대비의 교서를 내려 왕비의 승인이라 할지 선유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만백성을 내고 그 중에다 임금을 세운 것은 대개 인륜을 펴고 기강을 세워 위로는 종묘 조상들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선조 대왕께서 불행히도 적사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장유의 차례를 어기고 광해로 세자를 삼았는데 동궁으로 있을 때 이미 실덕이 드러나 자, 왕으로서의 어진 면모가 없다. 덕이 없다. 선묘 말년에 잠옷 후회 맞이 않았다. 후회했다는 얘기고 즉위한 처음부터 못하는 짓을 없이 도리를 어겼는데 이는 우선 큰 것만 거론하겠다. 그러면서 능양군은 선조대왕의 손자이며 정원군의 맏아들이다. 그러면 이건 적장자로서 조건은 맞았지요. 총명하고 어질고 그 다음에 비상한 위가 있어. 이게 바로 능력이고 덕이란 말이야. 선조께서 몹시 사랑하여 궁중에서 길렀다. 그 소자를 천윤이라고 하였으니 그 이름을 지어준 의미가 깊다. 괴를 기대어 계실 때 손을 잡고 한숨을 지으면서 정을 붙이니 다른 손자와 달랐어. 특별했단 말이야. 지금 대의를 분발하여 호남연자를 토평하고 나의 수욕을 벗겨주며 나의 위호를 회복시켜 주어 윤리와 기강이 바로 서고 종묘사직이 다시 안정되었다. 이런 훌륭한 게 능양군이다. 그 다음에 그 공덕이 대단히 성대하여 신인 모두 위부하는 바라 대위에 나아가 선조의 뜻을 계승할 만한 자격을 갖췄다. 부인 한씨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부인 한씨는 능양군이 왕이 되면서 왕비가 된 거야. 알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시하니 잘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은 능양군이 왕위의 승자가 된 것을 지금 왕대비가 승인하는 내용의 글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틀린 걸 찾는 거구나. 1번 왕대비가 교서를 내리는 것, 선왕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조는 죽었고 유교질서를 따르게 한 형식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인륜을 펴고 기강을 세워 위로는 종묘 아래는 백성 임금의 덕을 개인의 품성이 아닌 공적으로 확대해야지 자격이 있다 맞았고 광해의 실덕이 드러났어. 그럼 얘는 폐위해야지. 즉위한 처음부터 못하는 짓이 없어. 그래서 신하들이 임금을 폐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맞았고요. 능양군이 선조대왕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맏아들임을 설명한 것은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기준이 이상적 가치관에 따라 혈통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니지요. 여기는 혈통보다 왕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능양군이 적당한 승계자가 즉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한 거지. 혈통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왕을 폐위하는 것은 선왕의 덕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혈통 기준이 아니라 덕을 갖췄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정답은 4번이지. 5번 능양군이 총명하고 이거 봐. 이게 덕이란 말이야. 공덕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의 능력, 정통성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죠. 맞았죠. 정답은 4번이다. 자, 5번으로 볼까? 유교국가의 즉위식에 관한 거야. 적절한 걸 찾아보자. 1번 요순시대에 나타난 이상적인 즉위식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즉위식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런 내용 없으니까 이걸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3번 덕을 가진 자 왕이 올라야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거니까 여기서는 후계자 왕의 덕, 즉 능력과 자질을 중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이다. 그 다음에 4번 후계자가 백성과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절차를 통해 신의와 화목함을 갖춘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즉위식 절차가 있긴 한데 이게 여기 신의와 화목함 이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요. 이해됐어? 글 속에서 사람이 직접적 소통도 없고요. 이게 다른 방식이야. 잠깐만 요걸 이야기하면 즉위와 화목함을 갖춘 사회를 만드는 궁극적 가치는 맞긴 하지만 직접 소통하는 것은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정당성 확보하는 국가 행사로 이거 맞았잖아. 개인적 소유물인 국가에 틀렸고 자 국가는 개인적 소유물 왕의 소유물이 아닌 공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지. 공적인 것 이렇게 해야 설명이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 중에 맞는 건 3번이란 말이야. 각각 틀린 부분 잘 봐봐.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요술시대에 직접 확인한 적도 없고요. 백성과 하늘이 소통하는 거 절차 없고요. 뒤에 거 맞았어. 신의와 화목은 그 다음에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고 공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 마지막 어휘학 문구 6번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A가 양도하는 거고 B는 집약하는데 공공적으로 집약하는 거고 구현한다. 가치관을 구현한다. 앞에 문장 성분 잘 확인해. 추상인지 구체적인 물건인지. 그 다음에 D번은 왕이 추대하는 거고 2번은 패정을 고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권리 재산. 자 이거 봐봐. 법률의 지위. 그럼 다 추상적인 거야. 권리 지위. 여기는 뭐 주택을 양도하는 재산을 만약에 재산이 아니라 주택을 그러면 달라지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근데 이건 재산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를 양도하는 거잖아.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맞았고요. 넘겨준다라는 게 뜻이야. 그 다음에 집약 한 대 모으는 거죠. 요약함 모아서 요약한다. 그 다음에 C번 다시 나타남 다시 나타냄. 구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로 보여지는 거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정답은 3번이다. 원래 다시 나타난다는 건 구현이 아니라 재현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윗사람을 떠받드는 걸 추대한다라고 하죠. 떠받듦, 추대. 그다음에 잘못 비리를 드러내서 알리는 걸 고발이라고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야. 정답은 3번이 틀렸고 이 뜻은 재현이다.